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C++로 채팅 서버 만들기 관련된 영상을 남겼는데, 근데 의외로 이제 C++ 소켓 프로그래밍을 학습한 이후에 채팅 서버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실 때 제대로 시작을 못하는 분도 꽤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뭐 소켓 프로그래밍을 못해서 그러기보다는, 그러니까 C++로 프로그래밍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C++로 조금 규모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봤으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각 클래스를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고, 이 클래스 간에 또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지 또 쉽게 구상을 하고 그걸 만들 수가 있는데, C++로 문법만 정도 배우셨다든가, 혹은 C++로 문법 배운 이후에 뭐 코딩 테스트용 문제풀이 정도, 되게 간단한 크기의 코딩을 하고 있으면 사실 최종 서버는 이것보다 좀 규모가 더 큰 거라서 일단 클래스 수도 더 많아지고 파일 수도 많아지죠. 코드 라인 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작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또 다른 하나는, 근데 보통 채팅 서버를 이제 만들려면 당연히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래밍 먼저 학습하셔야 되겠죠. 근데 소켓 프로그래밍이란 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이 두 개가 서로 데이터를 패킷으로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뭔가 되지는 않죠. 그냥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포기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좀 제껴놓고 그냥 C++로 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게임 서버 만들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제가 관련 코드를 좀 만들었고 그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기초 코드는 총 코드가 이 정도 있고요. 이 중에서 이쪽에 있는 코드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거는 디렉터리 이름 보시면 알겠죠? 이게 어떤 건지. 그래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고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는 어, 일단 제가 제공해 주는 거 그냥 그대로 쓴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또 로고 관련된 거예요. 로고, 컨트롤 로고 찍는 거. 그 컨트롤 로고도 보통 제가 직접 만들긴 하지만 사실 오픈소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에러 코드는 말 그대로 에러 코드를 상수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한 게 없겠죠, 보면. 사실 저희가 시내 프로그래머들이 회사에 입사하시면 사실 네트워크 라이브를 안 만들죠. 요즘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회사에 다 있고, 혹은 회사에 시니어 프로그래머가 이미 할 줄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만들죠. 뭐 사실 지금 시니어 프로그래머들도 한 경력 10년차 되신 분들은 네트워크 라이브를 아마 안 만들어 보신 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제 대부분 팀에 이미 그런 거 만들었죠, 있죠. 2000년 초반 때, 이때는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이미 사실 온라인 게임 서버 개발자, 시니어 개발자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서버 신입 프로그래머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사실 메인 서버 프로그램 역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만들면 좋은 서버를 만들기 힘들겠죠. 서버도 좀 버그도 많을 거고 크래시도 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게임 서버 만드는 실력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됐고 이미 게임 서버 소켓 그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신 분도 꽤 많이 있고 있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회사에서 시니어 프로그래머 일을 하고 또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이분들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죠. 그래서 경력이 좀 낮다든가 혹은 신입 프로그래머들은 사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일이 없고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쪽을 아마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 프로그래머도 그래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는 좀 아는 게 좋겠죠.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실제 컨텐츠, 그러니까 게임 서버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 가서 일을 하면 이 부분을 일을 할 거니까요, 보면.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사실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책에 통한 이론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학습되는 부분 알고,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보고 그 코드를 따라치든가 그 코드를 참고 삼아서 자기가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배워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는 그래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라고 일반적인 이런 부분 제가 제공해드리고 그 외의 부분
쉽게 말해 게임 컨텐츠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만들면서 게임 서버라는 게 어떻게 만드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완전 처음부터 한번 쭉 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이제 약간 네트워크 설명인데, 뭐 저희가 샌드를 할 때 이런 샌드 API 함수를 보내고 보통 바이너리 데이터를 보내죠. 그래서 샌드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또 만드냐? C++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구조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구조체는 이게 멤버가 있고 멤버가 걸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체를 네트워크 샌드를 보낼 때 캐릭터 포인트로 행변환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이것들이 사실 메모리상에 이미 있는 값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캐릭터 포인트로 해서 이진 바이너리를 만들어서 샌더 데이터를 해서 보내면 됩니다, 보면. 그리고 그리고 이 방법으로도 할 수 있죠.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패킷으로 만들 데이터를 네트워크 주고받을 때는 바이너리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앞에는 구조체를 사용한 방법, 두 번째는 어떤 버퍼를 하나 만들고 이 버퍼를 메모리 카피로 위치를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버퍼의 첫 번째 위치에 에러 코드 쇼트형 2바이트를 복사했고, 그 다음에 2바이트를 복사했으니까 이제는 버퍼에서 두 번째 위치를, 그러니까 두 칸을 옮겨야 되겠죠. 그래야 앞에 거 안 덮었으니까 옮겨서 다시 이번에는 인트를 복사. 이러면 총 6바이트가 지금 버퍼에 찍혀 있겠죠. 그래서 6바이트를 보내면 이 에러 코드와 밸류 값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날아가겠죠. 보면. 그리고 리시브는 그 샌드하고 비슷하게 리시브도 어떤 버퍼를 만들고 이 버퍼를 제공하면 여기에 네트워크 상대방이 보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제공해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게임 서버 컨텐츠를 만들 때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하려면 이제 프로토콜을 정해야 되겠죠. 프로토콜. 그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헤드라고요. 근데 실제 지금 제가 보내준 코드는 요거보다 헤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뺏어 임의로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이제 4바이트로 잡았는데, 실제 저기 영상하고 같이 제가 코드를 드릴 건데 그 코드에는 저는 5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동일하고 하나 1바이트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 토탈 패킷 헤드와 보디를 포함한 크기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면 패킷 아이디가 어떤 요청인지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 숫자 값이 들어있는데 그 숫자에 의해서 뭐 로그인인지 방역장인지 방락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보디 부분을 이게 구조체로 하나 선언하고 이 멤버의 데이터를 넣으면 이것을 행변환시키면 바이너리 데이터가 되겠죠. 이진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요청과 응답이 생길 때는 이렇게 이능 클래스에 이렇게 상수를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나 만들 때 일단 헤드는 무조건 다 동일할 거거든요. 헤드는 따로 한 번 정의하면 끝나고, 이제 보디가 만약 있다면 보디 데이터를 정의하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이능값에다가 그 요청과 응답에 맞는 또 상수를 하나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부분인데요. 그래서 파일 수가 한 5개,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사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옆에 다른 건 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요 TCP 네트워크 클래스는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그림이 조금 다를 건데, 지금 제가 제공해준 코드는 이게 인터페이스를 상속하지 않고 그냥 요것만 있습니다. 그냥. 이 함수는 동일하고요, 보면. 그래서 이거 함수 아마 이름 보시면 대충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유니트, 뭔가 초기화하겠다는 뜻이겠죠. 제일 처음에 한번 딱 호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ru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ru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이벤트,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이벤트는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접속이 발생했나, 접속된 클라이언트가 끊어졌는가, 접속된 클라이언트에서 패킷을 보냈는가. 그래서 on connect, on close, on receiv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이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ru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고요. ru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사실 이 코드 보시면 내부적으로 ru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안에서 셀렉트 API를 호출하고요. 셀렉트 API를 호출하면 아까 저희가 알고 싶은 네트워크 이벤트를 알 수 있겠죠. 발생했다면. 그래서 그거를 패킷, 리시버 패킷 인프로, 그러니까 저희 애플리케이션 쪽에 호출해주고, 반환해주고 보면, 그래서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쪽, 그 채팅성을 오목섭에서는 이 함수를 계속 호출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 종료될 때, 서버가 종료될 때 리리즈 함수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init, run, get packet info, release는 거의 딱 한 번만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nd 데이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요청이 올 때마다 응답을 보내야 될 때, 그때 계속 이 샌드 데이터를 호출하시면 되겠죠. 샌드 데이터는 그래서 어떤 세션 인덱스는 get 패킷, 리시버 패킷 인포 구조조 안에 보면 있습니다. 보면 즉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야 될지 그걸 가리키는 부분이고요. 패킷 아이디, 보디, 그 패킷의 크기, 패킷 사이즈. 요거는 보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디 데이터. 보디 데이터가 엄청 넓은 값 주시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코드는 사실 여기에 있고요. 아까 메시지와 똑같죠 보면 여기 있는 코드고. 그래서 메인집 CPP에 이 메인이 있고요. 그래서 메인집 CPP도 코드를 쭉 따라가시면 이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메인집 CPP에서는 되게 짧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버 클래스를 인스턴스 하시고 이니트 함수 이 이니트 함수 호출하면 내부적으로는 네트워크에 이니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런이란 걸 이제 서버에 런을 호출하면 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아까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트워크 클래스에 런이나 함수 호출하면 안에서 셀렉트를 호출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간 대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좀 멈추겠죠. 그래서 그 멈추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새로 워크 스레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걸 호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쭉 가면 프로그램 종료되겠죠. 보면 이 스레드로 동작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걸 막기 위해서 get라는 함수, c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키를 누르면 프로그램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누르면 서버 클래스 스탑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를 종료시키고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서버 런에 가보면 서버 런은 이제 계속 이 함수, 서버 런은 이제 이 파일문이 계속 동작하는 거죠. 이 에미전 런 이 멤버가 불린이 될 때, 펄스 값이 될 때까지,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동작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네트워크에 런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럼 이 런은 내부적으로서는 select API를 호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시 나아가서 get packet info를 하면 이제 네트워크 이벤트가 만약 있다면 그 이벤트를 여기서 계속 호출하면 계속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 이게 패킷 아이디 0이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없는데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한 게 없는데 그 말은 새로운 연결도 없고 연결이 끊어진 것도 없고 상대방 보낸 데이터가 온다면 그 이벤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get packet info를 호출하면 이 패킷 아이디가 0인 값을 줍니다. 그 빈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때는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네트워크 이벤트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네트워크 클래스, TCP 네트워크 클래스에 런이라는 멤버를 호출해서 또 select IP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킷이 있으면 이제 패킷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패킷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 함수 호출하고 여기에서 받은 걸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 반환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태틱 인덱스가 네트워크 층에 클라이언트의 인덱스 번호를 말하는 뜻하고요. 그리고 패킷 아이디가 어떤 패킷인지 그 아이디를 뜻하고, 그리고 보디 사이즈, 패킷의 데이터 보디 값이죠. 보디가 있으면 0보다 큰 거고 보디가 없으면 0이고요. 그리고 이 보디 사이즈가 0이 아니면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패킷 프로세서가 이제 패킷을 처리하는 곳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만들어진 코드를 가지고 이제 채팅 서브 만들고 오목 서브 만드실 때 주로 대부분 작업이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패킷 아이디가 생기면 패킷 아이디를 캐스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패킷을 처리할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함수를 호출하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을 계속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 스위치문, 이 케이스만큼 점점 늘어나겠죠. 우리가 구현할 기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실제 상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문을 사용하시면 스위치문이 엄청 길어져서 코드 관리가 불편해지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좀 간단하게 하시려면 함수 포인트를 사용하신다든가 혹은 언로딩 맵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좀 이 부분은 짧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준 이제 이 기초 코드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여기서 이제 게임 컨텐츠를 만들어 채팅 서버 컨텐츠나 오목 게임 서버 컨텐츠를 만드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준 코드에서 그것을 바로 작업하지 마시고 제가 준 코드를 참고해서 직접 그대로 따라 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쳐야지만 이게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따라 치고 다 따라 친 이후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단 그 대신 아까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 약간 기반 코드거든요. 그래서 기반 코드는 우리가 안 만들고 남이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서버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 칠 필요 없습니다. 이쪽은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따라서 뭐 오목수만의 채팅 서버 만들고 나면 또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또 다른 거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 부분 지금 제가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 각자 알아서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게임 서버 혹은 채팅 서버 만드는 게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켓 프로그램 공부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따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코드를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처음 시작은 메인.cpp 여기에서부터 이제 코드를 하나씩 차고 들어가면 어떤 코드들인지 알 수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서버 클래스에 이니트 함수로 호출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볼게요. 보면 이게 서버 클래스고 서버 클래스는 우리 서버에서 사용할 모든 객체를 여기 이 클래스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버의 설정 정보, 로고 정보, 네트워크 기능 클래스고 패킷 프로세서 클래스, 유저 매니저는 로그인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여기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룸 매니저 저희는 MO 방식으로 게임 서버는 MO 방식으로 동작할 거거든요. 이른바 방 방식, 룸 방식이죠. 그럼 룸이랑 어떤 객체를 관리하고 있어야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룸 매니저에서 하고요. 그래서 서버.cpp에 가보면 ENT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로고를 만들고 이 부분은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 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따로 외울 거 그냥 그대로 따라 치시면 되고요. 뭐 설명은 뭐 로고 클래스를 뭐 생성하고 인스턴스 만들고 설정 정보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설정 값을 줘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포트 번호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최대 몇 개까지 받을 건지 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소켓 버퍼와 리시버 버퍼. 이거는 이제 커널 쪽에 소켓의 버퍼를 말합니다. 이 두 개는 우리 클라이언트 쪽, 우리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이제 리시브를 하거나 샌드를 했을 때 또 사용할 그 버퍼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없다고 안 쓰는 거 굉장히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크기에서 조금 더 여유를 더 주는 건데 더 주는 이유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1000 넘어선 경우는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겠죠. 접속하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이 숫자로만 해버리면 1001번째 되는 무조건 1001번째 되는 클라이언트 무조건 잘라버려야겠죠. 근데 그렇게 잘라버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알 수가 없죠. 내가 왜 잘리는 건지. 그래서 왜 잘리는지 좀 알려주기 위해서 좀 여유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엑스트라 클라이언트 카운터가 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룸의 개수, 이 서버에서 룸을 총 몇 개 관리할 건지, 그리고 룸의 유저 수, 룸에 최대 몇 명의 유저가 들어갈 건지, 그걸 이제 숫자를 주고요. 이 서버를 좀 제대로 만드신다면 이렇게 하드 코딩 하시면 안 되고, INF 파일이나 뭐 JSON 파일이나 XM 파일, 이 설정 정보 파일을 만드셔서 거기에 값을 넣고 로드 컨피그라는 함수 호출될 때 그 파일을 읽어드려서 그 데이터를 파싱해서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게 네트워크 초기화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 서버에서 사용하는 객체 유저 매니저, 룸 매니저, 패킷 프로세서를 생성해서 초기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로고가 찍는 거고요. 종료할 때가 부르죠. 종료할 때는 이거 하나만 하고 있죠. 그냥 네트워크 리니지에서 연결된 걸 다 끊어주게. 이 유저 매니저는 아까 이렇게 좀 유저를 관리하는 거고요. 이 유저는 로그인 됐을 때 이제 한 명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저 매니저는 이렇게 보면 add 유저, remove 유저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저희 이제 유저 객체를 새로운 로그인을 발생할 때마다 유저 객체를 굳이 새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저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총 몇 명의 유저를 동시 접속을 받아야 될 건지 이미 정해져 있죠. 아까 1000명이나 걸려 있죠. 그래서 이미 몇 개를 써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객체 풀을 만들고요.
그리고 근데 이 객체 중에서 사용할 거, 사용하고 있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새로운 유저 객체를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객체의 인덱스분을 객체 풀 인덱스로 넣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새로운 유저 객체를 사용할 때 그때가 가지고 add 유저죠. 이때 여기서 번호를 떼고 번호를 가져오고 이 벡터 일종의 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 벡터에서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객체를 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무브 유저는 접속이 끊어졌을 때 접속이 끊어지시면 다시 이제 그 유저 객체를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그 해당 인덱스 번호를 여기에 넣으면서 다시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연결된 객체 정보, 유저 객체 정보를 찾을 때 이 세션 인덱스 기준으로 키 값으로 하는 거하고 캐릭터 유저 아이디로 참조하는 검색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이게 언어디도 맵이 있습니다. 유저 매니저 쪽에 좀 가보시면 현재는 지금 제가 이거 로그인까지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그인해서는 일단 중복으로 유저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같은 이름이. 그래서 중복 체크를 한번 하고요. 중복 체크가 아니면 이제 아까 객체 풀에서 사용하지 않는 번호 인덱스를 두고 와서 그걸로 객체를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가져오고요. 만약에 이게 널이면 이미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널이 아니면 이제 값을 세팅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리무브 유저 이거는 이제 접속이 끊어졌을 때 이거 호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시 이게 아까 객체 풀을 다 다시 반환하고 있습니다. 유저는 이제 주로 로그인 이후의 유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인덱스 번호는 유저 객체 인덱스 번호고 세션 인덱스는 이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쪽의 인덱스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번호를 알아야지 저 번호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 샌드 함수 호출할 때 저 번호를 주면 그 해당 클라이언트에 패킷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건 아이디 로그인 할 때 상대방이 클라이언트가 아이디를 보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아이디를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현재 위치 이제 로그인 전인지 로그인 한 상태인지 방에 들어갔는지 그 상태를 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다면 이 번호가 방에 인덱스 번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만든 코드는 여기에 이제 패킷 프로세서 패킷 처리하는 부분 아까 제가 패킷 프로세서라 했죠. 여기에서 보면 총 세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거와 이거는 아마 이름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건 연결됐다는 뜻이고 이 연결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연결된 거와 연결 끊어진 거는 사실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보내지는 않죠. 클라이언트가 연결했다고 패킷을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패킷은 연결은 클라이언트가 커넥트라는 어떤 API 함수, 네트워크 API 함수 호출하면 서버에서 accept 함수를 호출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패키지 주고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패킷은 저희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패킷이라는 행태로 만들어서 넣어주고 저희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패킷 처리 시스템과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됐을 때와 연결 끊어진 거는 실제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보낸 건 아니고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패킷을 보낸 것좀 시뮬레이터에서 라이브러리 쪽에서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클라이언트가 보낸 패킷을 이제 패킷 아이디를 알아서 그 처리하고 있는 부분. 현재는 제가 로그인 부분까지 만들었고요. 이것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만드시면 되겠죠. 뭐 로그인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만들 거 방 입장, 뭐 방 나가기, 방 채팅. 저는 이제 이거 오목게임, 이름 오목게임, 오목서버라고 되죠. 그래서 오목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뭐 게임 시작, 뭐 그 다음에 알럭키, 뭐 게임 종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의 요청을 처리하는 것을 이게 핸들러 함수를 등록해 주면 되겠죠. 로그인 쪽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패킷 데이터로 와가지고 이제 add user 저희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쪽이 어떤 뭐 호출 패스워드 이거 검증을 할 수는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중복 체크만 하고 있어요. 이 아이디 중복 중복적으로 누가 로그인 하는지 알아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 쓰면 그 중복으로 로그인 하는 게 아니면 다 성공이죠. 그래서 성공하고 아까 이렇게 네트워크 샌드 데이터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에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패킷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샌드 해가지고 누구나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보낼지를 지정해주고 패킷 헤드와 이게 이제 인덱스 번호, 패킷의 번호 몇 번, 어떤 그래야지 이거 받는 쪽에서 이게 뭐 로그인 결과인지 뭐 어떤 결과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보디 크기
그리고 보디 데이터를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보디 데이터는 구조체를 행변해서 보낸다고. 그래서 행변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로그인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룸 매니저하고 룸은 사실 여기 있으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데 제가 넣은 이유는 지금은 필요 없지만 이제 방입장 할 때는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럼 또 여기 또 이 부분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코드가. 그러면 배우는 입장에서 좀 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그냥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이 트일 코드를 분석할 때는 사실 룸 매니저하고 룸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방 입장을 만드실 때는 이거 보셔야 되겠죠. 일단 방에 대한 객체를 사용해야 되니까. 룸 매니저는 말 그대로 그냥 룸을 관리하는 놈이고요. 그래서 룸 매니저도 아까 유저 매니저 비슷하게 이미 이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룸의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은 걸 사용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만약에 방비장 같은 거 만드실 때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두 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방해장 할 때 방 번호를 지정해 주면 그 방 번호에 있는 방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근데 방 번호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클라이언트가 빈 방에 있으면 나를 넣어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룸 리스트에 있는 룸 객지를 뒤져서 사용하지 않는 방에 있으면 그 방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거기까지 구현 안 하고 이렇게 룸 객체를 만들어서 룸 리스트에 넣고 이게 네트워크 클래스를 룸 매니저에서 참조하고 이 코드 정도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룸은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채팅이나 게임 컨텐츠들이 이루어질 것이 룸이죠. 룸에서는 초기화 네트워크 객체 연결하고 아까 룸 매니저 비슷하죠 보면. 클리어는 이제 방에 있던 유저들이 들어왔다가 다 나갔을 때 그럼 방 싹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때 고쳐라는 거고요. 방의 인덱스 번호, 방이 사용 중인지 사용인지, 그 방에 한 명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건 사용 중이죠. 아무도 없으면 사용 중이 아니고. 그리고 이건 방의 최대 유저 수. 이 방에서 이 방에 최대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를 뜻하고요. 이거는 현재 방에 들어온 유저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저가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무 게임 만들면 또 그 오무 게임과 관련된 기능을 컨텐츠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드시겠죠. 그럼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게임 클래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클래스 같은 거 만들어주면 여기에 룸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 게임은 해당 룸에서 동작할 거니까. 지금 없기 때문에 주석 처리하고 있습니다. 룸도 아직까지 뭐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로그인까지 기능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위에 방입장, 방나가기, 방채팅 이제 이거 구현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시면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채팅 서버 만들기 있는데 그쪽에 있는 코드를 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면 방입장 할 때 뭐 어떤 거 보내는지 뭐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셔도 되겠죠. 방입장 할 때 뭐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 방 나가게 할 때는 어떤 동작이 있지 이거는 다른 게임 같은 거 좀 참고하셔도 되겠죠. 그 기능을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될지 그걸 참고하시고 실제 코드는 그걸 그대로 코드화 시키시면 됩니다. 새로운 패키지 만들 때마다 여기서 정리해 주시고 저는 현재 로그인, 방입장, 방나가기, 방채팅 이 정도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거 이대로 쓰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 하나 패키지 새로 생기면 인덱스 번호를 부여해 줘야 되고 그리고 보디가 있으면 보디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 보디가 이 부분이고요. 구조 처리를 사용해서 보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텔드 포인트로 접근해서 하기 때문에 얘는 1바이트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게 오목 채팅 서버 혹은 오목 서버 만들 때 만들기 위해서 이름 만든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에게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틀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지금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공해준 코드를 기반으로 한번 채팅 서버나 오목 서버 같은 거 게임 서버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